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백만장자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다. 한 소녀가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충동에 이끌려 그는 소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기로 한다. 집에 들어서자 소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됩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검은색 벤츠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를 지나갔다. 차 안에는 김재혁과 그의 아들 김도윤이 앉아 있었다. 김재혁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성진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성공으로 변했고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아버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도윤이 물었다. 18살인 그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했고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김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 이 분야는 미래가 밝아. 너도 곧 이런 결정에 참여하게 될 거야. 도윤은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항상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수진은 도윤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물론 그들에겐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가족의 따스함은 종종 부족했다. 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도윤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소와는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길가 쓰레기통 옆에서 한 소녀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먼지와 절망으로 가려져 있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도윤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재혁의 시선이 소녀에게 향했다. 평소라면 그는 그런 광경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의 세계는 고급 레스토랑, 호화로운 사무실, 그리고 화려한 파티로 가득 차 있었다. 가난과 절망은 그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정지, 그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재혁은 항상 효율성을 중시했고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 그가 길거리에 소녀 때문에 차를 세우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재혁은 창문을 내리고 소녀를 향해 불렀다. 이리 와 봐.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길거리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어른들, 특히 부유해 보이는 어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 거야. 도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프지? 우리와 함께 가면 음식을 줄게. 소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이었다. 1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길거리로 내몰렸다. 친척들은 그녀를 돌보려 하지 않았고 복지 시스템은 그녀를 놓쳐버렸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투쟁해야 했다. 어서, 비가 곧 내릴 것 같아. 김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있었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녀는 오늘 밤 비를 피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차 쪽으로 다가갔다. 도윤이 문을 열어주었고 소연은 조심스럽게 채올랐다. 그녀는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에 놀랐다. 이런 고급스러운 감촉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이었다. 이름이 뭐니? 도윤이 물었다. 한소연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아,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줄게. 김재혁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연은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건물들은 더 높아지고 거리는 더 깨끗해졌다. 마침내 그들은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가에 도착했다. 김재혁의 집은 소연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궁전에 가까웠다.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대리석 기둥이 있는 입구가 그녀를 맞이했다. 여기가 당신들의 집인가요? 소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멋지지?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의 기억 속 집은 작은 원룸 아파트였고 그마저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빼앗겼다. 그들이 현관에 도착하자 몇 명의 직원들이 마중 나왔다. 김재혁은 그들에게 지시했다. 박 실장, 이 아이를 위한 방을 준비해 주세요.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도 필요합니다. 네, 회장님. 박 실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김재혁이 길에서 발견한 소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소연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도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더욱 화려했다. 높은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 비싼 예술, 작품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장실은 저기 있어. 도윤이 가리켰다. 씻고 싶으면 사용해도 돼. 새 옷이 준비되면 가져다 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더러운 얼굴, 엉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이런 모습으로 이 화려한 집에 들어온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녀가 손을 씻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김재혁과 박 실장의 대화가 들려왔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아이를 데려오신 이유가 있으신지. 나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김재혁이 대답했다. 그냥 그 아이를 그대로 둘 수 없었어. 뭔가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 소연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도 궁금했다. 왜 이 부유한 남자가 갑자기 그녀를 도와주기로 한 것일까? 그녀는 운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문 밖에서 김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소연의 얼굴에서 그는 어떤 익숙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묻어두려 했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빨리 밀어냈다. 단지 우연의 일치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일 뿐이야. 도윤은 아버지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기뻤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오늘 일은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일을 하셨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재혁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할 때가 있단다. 소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여성 직원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깨끗한 옷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옷을 받았다. 식사가 준비되면 알려드릴게요. 직원이 말했다. 그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불안정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화려한 집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경험상 좋은 일들은 항상 짧게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낯선 가족이 왜 갑자기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운명의 실은 이미 오래전에 짜여졌고 그날의 만남은 단지 그 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에 불과했다. 김재혁의 과거, 소연의 정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곧 모든 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소연은 평생 본 적 없는 식탁에 앉게 되었다. 긴 테이블에는 크리스털 잔과 은식기가 완벽하게 놓여 있었고 샹들리에의 빛이 모든 것을 반짝이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동화 속 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서 앉아, 김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어떤 포크와 나이프를 먼저 사용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다. 도윤이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겁내지 마.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사용하면 돼. 요리사들이 하나씩 요리를 가져왔다. 해산물 전체, 스테이크, 각종 채소 요리들, 소연에
눈은 점점 커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많이 먹어, 도윤이 격려했다. 우리 요리사는 한국 최고야. 소연은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첫 입을 베었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음식은 너무나 맛있었고 배고픔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김재혁은 식사 중 대부분 조용히 소연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때로는 호기심, 때로는 의심, 그리고 가끔은 슬픔의 그림자가 비쳤다. 학교는 다녔니? 김재혁이 갑자기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예전에는 다녔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신 후로는 못 다녔어요. 얼마나 오래됐지? 김재혁이 다시 물었다. 약 1년 정도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비쳤다. 그럼 12살? 도윤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에 13살이 돼요. 김재혁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소녀가 태어난 시기는 그는 갑자기 불편한 기억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빨리 그 생각을 밀어냈다. 내일 학교 문제를 알아볼게. 그가 결정했다. 교육은 중요해.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제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나요? 물론이지. 김재혁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하지만 먼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오랫동안 거리에서 지냈으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 식사가 끝난 후 도윤은 소연에게 집 안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다. 그들은 넓은 거실, 실내 수영장, 영화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와, 이런 곳이 진짜로 있다니. 소연이 감탄했다. 도서관의 벽은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편안한 가죽 의자와 고풍스러운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 좋아해? 도윤이 물었다. 네, 엄마가 항상 책을 읽어주셨어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도윤은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 그는 이 낯선 소녀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는 병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어머니가 안 계셔. 그가 말했다.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의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소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공통된 슬픔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 네 아버지는? 도윤이 물었다. 기억나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멀리 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게 됐어요. 그 주제가 엄마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소연의 불편함을 느끼고 주제를 바꾸기로 했다. 내일 같이 정원에 가자. 우리 집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 심지어 작은 연못도 있어. 그들은 도서관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침실이 있었다. 박 실장은 이미 소연을 위한 방을 준비해 놓았다. 이게 너의 방이야. 도윤이 문을 열며 말했다. 소연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멈췄다. 방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푹신한 퀸 사이즈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대형 창문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게 다 제 방인가요?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에 들어? 소연은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모든 것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이불, 비단 커튼, 원목 가구,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화장실도 있어. 도윤이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에 있었다. 도윤이 방을 나간 후 소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 아팠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혼란의 눈물이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가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엄마가 항상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소연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기도 해. 오늘의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소연은 침대로 돌아와 눕고 싶었지만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다. 화장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대리석 바닥, 자쿠지 욕조, 레인 샤워기. 그녀는 처음에 어떻게 샤워기를 작동시켜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몸을 적시자 소연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물이 자신의 모든 걱정을 씻어내는 것을 상상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침대 위에는 새 잠옷이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면 소재의 파자마였다. 소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입었다. 마침내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매트리스는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이불은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다. 이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한 가장 편안한 침대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모든 호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부유한 가족은 왜 갑자기 그녀를 돕기로 한 것일까?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또한 어머니를 생각했다. 박지수,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소연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경계심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 그녀는 말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재혁 씨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김재혁도 같은 시간에 자신의 서재에서 비슷한 질문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소연을 도와준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 김재혁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 사진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원하는 페이지를 찾았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빛났다. 지수야. 그가 속삭였다. 정말 그녀일까? 소연의 얼굴은 그에게 이상한 익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그녀의 표정. 그것들은 모두 그가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성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는 갑자기 차가운 땀을 흘렸다. 그것은 그가 직면하기에는 너무 큰 진실일 수도 있었다. 김재혁은 사진첩을 닫고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단지 과거의 유령들과 함께 있었다. 한편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소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다. 어머니를 일찍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부와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도윤은 소연을 돕고 싶었다.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동정심에 호기심을 느꼈다. 아버지는 항상 냉정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길거리에 소녀를 데려온 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도윤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 낯선 소녀의 등장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성진가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치 운명의 실이 그들을 함께 엮기 시작한 것처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새우며들어 소연을 깨웠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부드러운 침대, 고급스러운 방, 이것은 그녀의 평소 아침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곧 전날의 기억이 돌아왔다. 부유한 남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친절함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소연이 말했다.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연 양. 저는 이경이라고 해요. 이 집의 가정부예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준비되면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소연이 대답했다. 경희는 옷장을 가리켰다. 옷장에 새 옷이 있어요. 박 실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사다 놓으셨어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입어보세요. 소연은 놀랐다. 저를 위한 새 옷인가요? 네, 모두 당신을 위한 거예요. 경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 회장님의 지시였어요. 경희가 나간 후 소연은 옷장을 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옷장에는 다양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청바지, 티셔츠, 드레스, 신발 모두 새 것이었고 고급 브랜드였다. 소연은 단순한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그녀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 정돈된 머리, 그리고 새 옷.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향했다. 도윤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안녕, 잘 잤어? 도윤이 밝게 인사했다. 네, 감사합니다. 소연이 대답했다. 침대가 너무 편안했어요. 새 옷 잘 어울린다. 도윤이 칭찬했다. 배고프지? 많이 먹어. 테이블에는 다양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소연은 배가 고팠지만 예의 바르게 먹으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요? 소연이 물었다. 아버지는 이미 회사에 가셨어. 도윤이 설명했다. 항상 일찍 출근하셔.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돌아오실 거야. 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으셨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나랑 집 구경 좀 더 할래? 도윤이 제안했다. 어제는 다 보여주지 못했거든. 아침, 식사 후 도윤은 소연을 데리고 집 나머지 부분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넓은 잔디밭, 다양한 꽃들, 그리고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도윤이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소연은 도윤의 표정에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도 어머니에 대한 비슷한 그리움을 느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소연이 물었다.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아름다우셨어. 항상 웃고 계셨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셨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변하셨어. 더 차갑고 엄격해지셨지.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잠시 조용히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뭐였니? 도윤이 물었다. 박지수, 소연이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도윤은 갑자기 몸을 곧게 폈다. 뭐라고? 박지수? 소연은 도윤의 반응에 의아해했다. 네, 왜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익숙한 이름 같아서. 그들은 정원 구경을 마치고 집 안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소연을 2층의 가족 사진 갤러리로 안내했다. 여기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야. 도윤이 설명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대까지. 긴 복도의 벽에는 다양한 크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은 공식적인 가족 사진이었지만 몇몇은 좀 더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소연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사진들을 감상했다. 그녀는 도윤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갓난아기부터 현재의 청소년까지 그의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이게 어머니네요. 소연이 말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래, 도윤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소연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아이, 이게 누구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대학 시절의 그룹 사진이었다.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건 아버지의 대학 친구들이야. 이 사람이 아버지고.
도윤이 사진 속 인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하지만 소연은 도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주의는 사진 한가운데 있는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긴 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그 눈. 그녀는 그 눈을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사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소연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차렸다. 왜, 누구 알아? 소연은 사진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박지수, 제 엄마예요. 도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다. 소연이 왜 그에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그녀는 이 사진 속 여성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도윤이 중얼거렸다. 소연은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우리 엄마의 사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알고 있는 거죠?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돌아보았고 김재혁이 복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도윤이 놀라서 외쳤다.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김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소연의 눈물에 젖은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 그의 눈은 그녀가 보고 있던 사진으로 향했다. 김재혁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물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소연의 어머니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혁은 천천히 사진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수, 그가 속삭였다. 정말 지수구나. 소연은 김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순간. 그가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나는 네 어머니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단다. 도윤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요? 소연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김재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소파를 가리켰다. 앉자.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김재혁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사진은 약 20년 전에 찍은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었지. 나와 네 어머니는 우리는 매우 가까웠단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지수와 나는 서로 사랑했어. 김재혁이 계속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졸업할 때까지 함께했지.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내 부모님은 내가 재벌 가문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지. 성진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도윤은 입을 벌린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결국 나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 김재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지수와 헤어졌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지. 그게 네 어머니였단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제 엄마는 어떻게 된 거죠? 제 아버지는 누구죠? 김재혁은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수와 헤어진 후 나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몇 달 후 내가 결혼할 때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하지만 나는 그냥 무시했어. 내 새 삶에 집중하려고 했지.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김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너의 나이, 네가 태어난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네 얼굴, 너는 지수를 너무 닮았어. 하지만 내 눈은 나를 닮았구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연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우린 이복 형제인가요?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너희는 형제야. 소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의미했다. 엄마는 항상 제 아버지가 멀리 있다고 말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에 대해 좋은 말만 했어요. 김재혁은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울기 시작했다. 지수의 선함은 언제나 그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항상 너무 선한 사람이었어. 그가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한 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도윤이 물었다. 김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소연아,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내 어머니에게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리고 지금 너를 다시 만난 것은 이건 두 번째 기회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소연은 김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 슬픔, 혼란, 하지만 또한 희망도 있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김재혁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시간이 얼마든지 필요하단다. 하지만 알아두렴, 소연아.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가족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너를 절대 다시 버리지 않을 거야. 도윤은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가 내 여동생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난 정말 기뻐. 소연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이 너무 복잡했다. 그녀의 인생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김재혁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창 밖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소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엄마는 너무 오래 고통받으셨어요. 김재혁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수를 버렸을 때 그는 그녀를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내몰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용서해 주렴. 그가 속삭였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텐데. 소연은 김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지만 또한 그녀와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증오는 너를 해치는 독이야. 그녀는 말했다. 용서는 네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소연은 천천히 김재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섰다. 엄마는 항상 당신에 대해 좋게 말했어요. 그녀가 반복했다. 엄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노력할게요. 김재혁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고맙구나. 그가 말했다. 네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는 받고 있어. 도윤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상황은 복잡했지만 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의 가족이 더 커졌고 그는 갑자기 여동생이 생겼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도윤이 말했다. 함께 이겨낼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도의 창을 통해 비치는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췄다. 마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성진가의 저택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놀라운 발견 이후 김재혁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을 뒤적이며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려 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연은 정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김재혁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큰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해. 김재혁이 말문을 열었다. 특히 소연이에게는 더욱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소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먼저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거야. 김재혁이 계속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소연이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계획이야. DNA 검사도 필요할 테고. DNA 검사요? 소연이 물었다. 그래, 법적으로 내가 네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야. 김재혁이 설명했다. 이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나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 도윤은 소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좋은 일이야. 네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다는 의미니까.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있어. 김재혁이 말했다. 소연아, 네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할 거야. 필요하다면 개인 교사도 고용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연아, 나는 너와 네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 빚을 완전히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할게.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소연은 김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를 원망하고 싶었다. 그가 그녀와 어머니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가족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연이 다시 한번 말했다. 하지만 노력할게요. 엄마는 항상 새로운 시작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요. 김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여성이었어. 내가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나는 네가 내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뻐.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난 좋은 오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약속할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는 항상 동생을 갖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김재혁이 말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들의 대화는 박 실장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석진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김재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도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김재혁이 지시했다. 박 실장이 나간 후 김재혁은 소연과 도윤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내 아버지, 즉 너의 할아버지가 오셨어. 아직 그에게 네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이건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소연은 긴장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아버지와 오빠를 만난 것만으로도 압도되었다. 이제 할아버지까지 만난다니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김재혁은 그녀의 불안을 알아차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상황을 설명할게. 아버지는 쉽지 않은 분이야. 하지만 그는 결국 이해할 거야.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노인이 들어왔다. 김석진, 성진그룹의 창업자이자 현 명예회장이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곧 소연에게 고정되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재혁은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앉으시죠.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석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한소연입니다. 김재혁이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딸입니다.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딸이라니. 20년 전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지수라는 여성이었죠. 아버지께서 반대하셔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소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데려온 거냐? 석진이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재혁이 설명했다. 소연이는 어머니를 잃고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우연? 석진이 비웃듯이 말했다. 이런 일에 우연이란 없어. 이건 운명이지.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석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석진이 천천히 말했다. 이 아이는 성진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로군. 김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소연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성진가의 정당한 일원입니다. 석진은 일어서서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잠시 동안 그녀를 관찰했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니? 석진이 갑자기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석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분명 대단한 여성이었을 거야. 네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니 다행이구나.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김재혁은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 김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20년 전에 실수를 저질렀다. 석진이 갑자기 말했다. 내 행복보다 회사를 우선시했어.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아이를 잃었지. 그는 소연을 향해 돌아섰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구나. 너의 눈은 내 아내를 닮았어. 모두가 석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항상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감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소연아, 석진이 말했다. 나는 네 할아버지다. 우리가 늦게 만났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아. 우리 가족에 온 것을 환영한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하루 만에 아버지, 오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까지 얻었다. 그것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석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드문 광경이었다. 너희 어머니의 사진이 있니? 그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지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석진은 사진을 받아들어 자세히 보았다. 그의 눈에 슬픔이 비쳤다. 아름다운 여성이었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났어야 했는데. 김재혁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수용적일 줄 몰랐다. 아버지, 저는 소연이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김재혁이 말했다. 그녀에게 제 이름을 주고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녀는 성진가의 일원이야.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반대할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소연이는 제 여동생이에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그녀를 잘 돌볼 거예요. 석진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좋은 오빠가 될 거라 믿는다, 도윤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그들은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밝고 가벼웠다. 석진은 소연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도윤은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소연을 웃게 만들었다.
김재혁은 대부분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김재혁은 소연을 자신의 서재로 초대했다. 그곳은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다. 소연아, 앉으렴, 그가 말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네 어머니에 관한 것이야.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어. 소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기타 기념품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어머니와 김재혁의 과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지수를 정말 사랑했어. 김재혁이 말했다. 그것은 진실이야. 하지만 나는 너무 약했어.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굴복했지.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야. 소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녀는 젊고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는 항상 당신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요. 소연이 다시 한번 말했다. 엄마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이해하셨어요. 엄마는 절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김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항상 너무 선한 사람이었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해를 보여줬지.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두 개의 심장을 파괴한다고요. 미워하는 사람의 심장과 미움받는 사람의 심장을. 소연이 말했다. 김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연아, 나는 네 어머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최선을 다할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네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소연은 김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원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김재혁은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소연아. 너는 우리와 함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소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흥분한 표정이었다. 소연아, 내가 네 방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그가 말했다. 지금 네가 쓰는 방은 손님 방이거든. 우리는 내게 진짜 내 방을 만들어줄 거야. 네가 좋아하는 색은 뭐야? 소연은 도윤의 열정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좋아, 내일 바로 시작하자. 도윤이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는 가구도 골라야 하고 벽 색깔도 정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살 거야. 김재혁은 아들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소연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어 했다. 천천히 하자, 도윤아, 김재혁이 말했다. 소연이에게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 괜찮아요. 소연이 말했다. 저도 기대돼요.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부유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 오빠, 할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어머니는 이 호화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 자격이 있었다. 엄마, 소연이 속삭였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문 밖에서 김재혁이 소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모든 변화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지수야,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약속할게. 내가 우리 딸을 잘 돌볼게.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해줄게. 이것은 약속이야. 김재혁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날.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DNA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김재혁의 딸이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소연은 곧 공식적으로 김소연이 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성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쳤다. 도윤은 약속대로 소연의 새 방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가구점을 방문하고 색상을 선택하고 장식품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한 오빠였다. 그는 소연의 취향과 선호도를 존중하며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재혁은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위한 최고의 학교를 찾았고 그녀가 놓친 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최고의 교사들을 고용했다. 그는 또한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소연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석진 회장은 소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거의 매일 저택을 방문하여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가족의 역사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단단한 외면 아래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소연이 성진가의 일원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갔고 갑자기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자들이 저택 앞에 모여들었고 신문과 잡지는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거리의 소녀에서 재벌 상속녀로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곳에 등장했다. 그날 아침 소연은 정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을 피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 여기 있었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기분이 어때? 소연은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게 다 꿈인 것 같아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넌 잘 해내고 있어. 소연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인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은 곧 다른 이야기를 찾을 거야. 도윤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너를 보호할게. 소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좋은 오빠였다. 참, 아버지께서 너를 찾으셨어. 도윤이 말했다. 서재에 계셔. 소연은 긴장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여전히 그녀에게 어색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다. 가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김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재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앉으렴 소연아, 그가 말했다. 이야기할 것이 있어. 소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호화로운 서재에 압도되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풍경,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낯설었다. 학교 문제가 해결되었어. 김재혁이 말했다. 다음 주부터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했고 너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 특별 보충 수업도 받을 수 있어. 소연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사립학교요? 저는 그런 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김재혁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넌 똑똑하고 강한 아이야. 잘 해낼 거라 믿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소연아, 나는 네가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행복한 것이야. 만약 이 학교가 너에게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소연은 김재혁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색함을 느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김재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소연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말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소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은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작은 별 모양이었다. 이건 소연이 속삭였다. 내 어머니가 항상 별을 좋아했다고 들었어. 김재혁이 설명했다. 그녀는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구나.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말로 별을 좋아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연이 물었다. 김재혁은 미소 지었다. 너의 어머니와 나는 대학 시절에 종종 천문대에 가곤 했어. 그녀는 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 그녀는 항상 말했어. 별들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라고. 소연은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도와줄까? 김재혁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혁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 순간 소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어머니가 그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잘 어울리는구나, 김재혁이 말했다. 소연은 거울을 보았다. 목걸이는 그녀의 목에 완벽하게 맞았다. 작은 별이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김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신체적 접촉이었다. 소연아, 나는 내 어머니에게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리고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뿐이야.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소연은 김재혁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강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연이 말했다. 하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는 항상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여성이었어. 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도윤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왔다. 소연아, 내 방이 거의 완성됐어. 와서 봐야 해. 소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김재혁도 미소 지었다. 가보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소연은 도윤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새로 꾸민 소연의 방 앞에 멈췄다. 준비됐어? 도윤이 물었다. 그는 마치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신이 나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문을 열었고 소연은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방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 벽은 소연이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별 모양의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침대는 아름다운 하늘색 이불로 덮여 있었고 책상과 책장은 그녀의 취향에 맞게 선택되었다. 창계는 작은 망원경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물론이지.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가 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천장에 별 조명을 달았어. 밤에 불을 끄면 마치 별 아래 잠드는 것 같을 거야. 소연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모든 세부 사항이 그녀를 위해 세심하게 선택된 것 같았다. 망원경도 있네요. 그녀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래, 아버지의 아이디어야. 도윤이 설명했다. 우리 집 옥상에서는 별이 정말 잘 보인대. 언젠가 함께 별을 보러 가자. 소연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생각,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완벽해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소연아. 우리는 가족이야. 소연은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방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들은 항상 더 나은 집, 더 나은 삶을 꿈꿨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 없이. 엄마가 이곳을 볼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보고 있을 거야. 네가 말했잖아.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소연은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다.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석진 회장도 함께했고 그는 평소보다 웃음이 많았다. 그들은 소연의 학교에 대해, 그녀의 새 방에 대해,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난 후 김재혁은 모두를 거실로 초대했다. 그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다. 소연아, 그가 시작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거야. 나는 공식적으로 너를 내 딸로 인정하고 네가 성진가의 일원임을 선언할 거야. 소연은 놀랐다. 기자회견이요. 그래, 김재혁이 설명했다. 이미 많은 소문이 돌고 있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김재혁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네가 준비될 때까지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우리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야. 소연은 안도했다. 그녀는 아직 카메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김재혁이 계속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야. 박지수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야. 네 어머니는 그것을 좋아했을 것 같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사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내 어머니의 기억을 항상 간직할 거야, 소연아. 석진 회장도 동의했다.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야. 그리고 성진가는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그날 밤 소연은 새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다. 그녀는 천장에 별 조명을 켜고 침대에 누웠다. 작은 별들이 그녀 위에서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 아래 누워있는 것 같았다. 소연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함께 별을 바라보던 순간들, 어머니가 그녀에게 별자리에 대해 가르쳐주던 때들, 그녀는 어머니가 많이 그리웠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제게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도요. 그녀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죠. 별들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라고. 이제 이해해요. 엄마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저를 이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어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의 평화. 그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원했던 대로 2달이 지났다. 소연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소연이 되었고 성진가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김재혁은 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했다. 대중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 박지수 장학재단도 설립되어 이미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소연은 새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명문사립학교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다. 학업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녀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소연은 강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날 아침 소연은 학교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들의 삶은 소연의 경험과는 너무 달랐다. 여기 앉아도 될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긴 머리와 친절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물론이죠. 소연이 대답했다. 소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윤미나야. 너 김소연이지.
우리 역사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 소연은 미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항상 수업에서 좋은 답변을 하는 학생이었다. 네, 맞아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학교 생활은 어때? 미나가 물었다.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이해해, 미나가 말했다. 이 학교는 때로 냉정할 수 있어. 특히 새로운 학생들에게는. 그들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미나는 소연과 달리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다. 그녀는 장학금으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가 소연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이유일 것이다. 내일 우리 집에서 공부하지 않을래? 미나가 제안했다. 역사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소연은 기뻤다. 이것은 그녀가 받은 첫 번째 친구, 초대였다.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학교가 끝난 후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이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학교 다녀왔어? 그가 물었다. 오늘은 좋았어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도윤은 기뻐했다.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네. 누구야? 윤미나라는 여학생이에요. 내일 공부하러 그녀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좋은데, 도윤이 말했다. 필요하면 내가 데려다 줄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예요. 도윤은 놀랐다. 대중교통? 우리 기사가 너를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소연은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적어도 가끔은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김재혁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소연아, 도윤아, 그가 인사했다. 오늘 일찍 왔구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들은 함께 거실로 이동했다. 김재혁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도윤이 물었다. 김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나는 성진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이야. 도윤과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성진그룹은 김재혁의 삶이었다. 그가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왜요? 도윤이 물었다. 많은 이유가 있어. 김재혁이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어. 특히 소연이와.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소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김재혁이 자신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줄 몰랐다. 하지만 회사는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 김재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야. 이사회 의장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CEO를 임명할 거야. 유능한 사람이야.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연아,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이야. 네가 내 삶에 들어온 것은 단지 그 결정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 아버지의 인생이잖아요. 김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내가 저지른 실수야. 회사가 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나는 네 어머니를 잃었고 너를 잃었어. 이제 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라면 저는 지지해요. 김재혁은 미소 지었다. 고맙다, 아들아. 언젠가 네가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면 그때 완전히 물러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직 네가 젊고 네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소연은 여전히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김재혁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경력까지 희생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소연아. 김재혁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이건 희생이 아니야. 이건 기회야. 내가 놓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재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미나의 집에 가기 전 소연은 텔레비전에서 김재혁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CEO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남은 시간을 제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소연은 감동했다. 그녀는 김재혁이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나의 집은 소연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작고 아늑한 아파트였다. 미나의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들은 소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김소연이구나. 미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미나가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소연은 미나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것은 성진가의 호화로운 식사와는 달랐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과 웃음이 있었다. 소연은 그것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어머니가 함께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리게 했다. 공부를 마친 후 미나는 소연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작지만 개성 있는 공간이었다. 내 방은 어때? 미나가 물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내 방은 커요. 그리고 예뻐요. 천장에는 별 조명도 있어요. 우와, 정말 멋지겠다. 미나가 감탄했다. 언젠가 네 집에 놀러 가도 될까?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불편했다. 그녀의 새 집은 너무 호화로웠고 그녀는 미나가 불편해할까 봐 걱정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성진가의 부와 특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과거와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었다. 그녀는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정원에서 김재혁을 발견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아버지, 그녀가 불렀다. 김재혁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소연아, 어떻게 친구 집에 다녀왔니? 좋았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아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정말로 회장직을 사임하셨나요? 김재혁은 책을 덮고 옆자리를 가리켰다. 소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그가 시작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회사에 바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 네 어머니와의 사랑, 너의 탄생, 너의 성장, 그리고 도윤과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공한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 소연은 김재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또 감사해요. 저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김재혁은 미소 지었다. 너를 위해서만은 아니야. 나를 위해서이기도 해. 나는 이제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버지, 소연이 다시 말을 꺼냈다. 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김재혁이 대답했다. 내 친구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소연이 망설였다. 우리 집이 너무 크고 호화로워서 미나가 불편해할까 봐 걱정돼요. 김재혁은 소연의 걱정을 이해했다. 소연아, 진정한 친구는 네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아. 그들은 네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질 뿐이야. 미나가 진정한 친구라면 그녀는 이해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미나는 좋은 친구예요. 그럼 그녀를 초대해. 김재혁이 격려했다. 우리는 그녀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들의 대화는 도윤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그는 흥분한 표정이었다. 소연아, 아버지, 그가 불렀다. 큰일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김재혁은 즉시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심각해? 의사 선생님께서 과로하셨대요. 쉬셔야 한대요. 도윤이 설명했다. 지금 모두가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김재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서둘러. 우리도 가자.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석진이 개인 병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아버지, 김재혁이 다가가 부르짖었다. 괜찮으세요? 석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할 것 없다. 의사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김재혁은 의사와 대화한 후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석진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했다. 가족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소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걱정을 느꼈다. 그녀는 석진을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항상 친절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괜찮으실 거예요. 소연이 김재혁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세요. 김재혁은 고마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소연아, 내 말이 맞아. 아버지는 항상 강했어. 도윤도 그들 곁에 앉았다. 세 사람은 함께 기다렸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어려운 시간에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석진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은퇴하고 쉬어야 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방에서 별들 아래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새 가족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녀에게 중요해졌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빠, 할아버지,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엄마는 정말 현명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엄마와의 과거,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과의 미래. 소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의 딸로서, 그리고 성진가의 일원으로서.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엄마. 그녀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고 벚꽃이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석진 회장은 건강을 회복했지만 의사의 조언에 따라 완전히 은퇴했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거나 손자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김재혁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와 관련된 일부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소연은 완전히 변화했다. 더 이상 거리의 소녀가 아닌 소연은 이제 자신감 넘치고 총명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녀는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녀는 이제 상위권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미나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한 소문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지수 장학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재단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연은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도움이 정말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녀는 우아한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녀의 목에는 항상 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준비됐어? 도윤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네, 들어오세요. 소연이 대답했다. 도윤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 19살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와, 정말 예뻐 보인다. 그가 칭찬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멋져 보여요. 함께 계단을 내려가자 김재혁과 석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남자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우리 소연이 정말 아름답구나. 석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그는 더 부드럽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네, 어머니가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재혁이 덧붙였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김재혁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네, 어머니는 항상 너의 가장 큰 지지자였어. 그리고 오늘 너는 그녀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 그녀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기업 관계자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이것은 큰 행사였다. 김재혁은 이 재단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격려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짧은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떨려요. 그녀가 김재혁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그냥 네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 진실을 말해. 행사가 시작되고 여러 연사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마침내 김재혁이 소개를 위해 무대에 섰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박지수. 그녀는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강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딸 김소연을 소개합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6개월 전 저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채로. 그리고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에 의해 저는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김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니 박지수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알았던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랑,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기도 해. 그리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저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의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녀처럼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졌던 것처럼.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소연은 연설을 마치고 큰 박수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소연은 가족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그녀를 꽉 안아주었고 석진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김재혁,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축하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이미 많은 기부금이 모였다. 소연의 연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연아, 김재혁이 식사 중에 말했다.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옛 아파트야. 내가 최근에 구입했어. 소연은 놀랐다. 그녀와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아파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왜요? 소연이 물었다. 우리가 함께 방문했으면 해. 김재혁이 설명했다. 네가 자란 곳을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작은 기념 공간을 만들고 싶어. 지수를 기리는 공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아파트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플 것 같아 망설였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김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어. 이것은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 다음
날 소연과 김재혁은 함께 옛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작고 소박한, 하지만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 소연은 문턱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행복한 순간들, 슬픈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들까지. 준비됐니? 김재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안은 비어 있었지만 소연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녀와 어머니가 함께 요리했던 작은 부엌, 그들이 함께 책을 읽었던 거실, 그리고 그녀가 잠들기 전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던 작은 침실. 여기서 우리는 행복했어요, 소연이 말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서로가 있었죠. 김재혁은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지수가 여기서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면 미안해, 그가 갑자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항상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으니까요. 김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재혁의 계획은 이곳을 작은 기념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지수의 사진들,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 작업 중 소연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았고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다. 이건 소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글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소연에게, 만약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네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알아두렴, 나는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리고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인생은 때로 불공평하고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넌 강해. 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해, 용서는 네 자신을 위한 것이야. 미움을 품고 살지 마. 그것은 너를 해칠 뿐이야. 내 아버지에 대해, 그는 좋은 사람이야, 소연아. 그는 단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뿐이야. 만약 언젠가 너희가 만난다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를 용서해줘. 항상 기억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영원히. 엄마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일기장을 김재혁에게 건넸다. 그도 그것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수, 그가 속삭였다. 끝까지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구나. 그들은 함께 울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눈물. 이제 알겠어요, 소연이 마침내 말했다. 왜 우리가 만났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했던 거예요. 그녀는 우리가 서로를 찾기를 원했어요. 김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우리보다 더 현명했어.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채로. 소연아, 김재혁이 차 안에서 말했다. 내가 너와 내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뿐이야. 소연은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정의한다고요. 김재혁도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 현명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별들은 특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항상 별들 사이에 있을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김재혁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럴 것 같구나.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소연아.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과 석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 전체가 함께였다. 어땠어? 도윤이 물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완전해요.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별들 아래 소연은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한 원을 그렸다. 상실에서 발견으로, 슬픔에서 행복으로, 그리고 외로움에서 가족으로. 운명의 실은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어준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소연과 김재혁의 이야기는 이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우연한 만남은 사실 오래전에 짜여진 운명의 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은 그들을 영원히 이어주고 있었다. 여러분, 소연과 그녀의 새로운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